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4장 복무 중에 외부 강의부터 이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직무대리, 그리고 겸직 부분이 겸임과 직무대리 그리고 겸직 부분이 굉장히 길었고 질의사항이 많아서 어제 올린 부분도 거의 1시간 분량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어서 그 뒤에 부분, 외부 강의 부분하고 복무 중에서 선생님들 관심이 많은 휴가 부분도 같이 마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외부 강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아마 학교 단위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이제 공문 받아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거 있습니다. 외부 강의 허가 및 복무 관리, 이제 요 위에 나온 근거에 따라서 이제 목적이나 정의 등이 나와 있을 때인데, 제일 처음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 허가 부분에서 보면 대학교의 시간 강사, 겸임 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때는 대가의 유무나 월간 강의 횟수와는 무관하다. 방송 강의, 사이버 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요. 촬영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강의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 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에는 겸직을 불가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신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그러니까 직무 관련이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발휘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요거는 사실 이제 겸직이라기보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외부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 뒤에 나오겠지만 직속 기관 그리고 소속 기관일 경우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외부 강의의 경우에는 외부 강의를 마친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법령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뒤에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외부 강의는 소속 부소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을 해야 된다. 모든 외부 강의는 다만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외부 강의 통해서 이제 사례를 받을 경우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부 강의를 나갈 때는 특히 직무와 관련해서 나갈 때는 사전 결재를 받는 게 맞죠. 소속 부서회장은 강의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 및 업무 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해서 외부 강의 출강을 허용하여야 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결재는 반드시 강의 요청 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서면 또는 전자 시스템으로 받아야 합니다. 외부 강의는 반드시 강의 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허용해야 하고요. 개인적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외부 강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의 요청 공문이 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학교에서는 내부 결제를 통해서 허가를 받고 나가게 되죠. 근무 시간 내 외부 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직원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데 그 강의를 나가는 교원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허가가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근무 시간 외에 외부 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야 합니다. 외부 강의 시 행정 내부 정보 누설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고요.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고액 강의료 수수를 금지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외부 강의와 관련된 그 공문을 참고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강의 출강 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 강의에 대해서는 출장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출장비를 줄 경우에는 이제 출장비 없이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출장을 달고 출장비를 받고 갈 수가 있죠. 그 내용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위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를 처리하고요. 겸직 허가를 받은 외부 강의, 담당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 강의 등은 이제 연가나 조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외부 강의 출강을 위하여 복무 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이때는 이제 지속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 강의는 미리 이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뜻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자,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의한 외부 강의 등의 신고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외부 강의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의미합니다. 발표,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래서 생각보다 외부 강의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강의, 강연, 기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 번에 봅시다. 위에서 나왔어요.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 그다음에 사회자와 개별 방송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는 관계없겠죠. 그다음에 서면 심사, 서면 자문 등에 응하는 경우, 시험 출제 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 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외부 강의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위원회 수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법령에 의한 위원회죠. 각종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 연주, 공연, 전시 등을 하는 경우 등은 외부 강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이어야 이제 외부 강의로 볼 수 있고요.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외부 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죠. 신고 대상은 외부 강의를 신고하는 거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입니다. 이거 신고 대상은 내가 사례를 받고 강의를 했을 경우고요.
다만 내가 출강을 나가야 되는데 사례가 없더라도 사전에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은 결제를 특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부 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위가 나와 있어요. 이걸 많이 틀려요, 선생님들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우리 뭐 여기가 가장 많죠.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 기관 사업소, 국공립, 학교, 공립대학교, 시도립대학교. 근데 우리가 조금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사립대학교하고 사립학교는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틀린 게 경기도 교육연구원. 이게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에 뭐 연구위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토론이나 이런 걸 참여하시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교원들이 자주 참여하진 않지만 학교 안전공제회, 서울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대학 병원, 각종 재단법인 이런 것들은 신고를 꼭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틀리는 데가 교육연구원, 사립대학교하고 사립학교,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평가원 이런 데들이 많이 틀려서 신고를 안 하고 있으시다가 나중에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죠. 자, 외부 강의 등의 초과 사례금 수수 제한. 시행령에서 정한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해서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10일 이내에 우리가 사례금을 받고 한 강의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과 다르게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요. 제공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 후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신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이 받았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기관장에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비슷한 절차를 거치는 것 같아요. 적용 대상별 사례금 상한액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의 공무원, 유관단체,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은 1시간당 40만 원입니다.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 일자가 같더라도 강의 대상이나 주제가 다른 경우 횟수를 달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전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오후에 중등학생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1회가 아닌 2회 강의로 보고 사례금을 각각 수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1시간당 100만 원, 1회 최대 상한액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기교의 경우 한 건당 상한액으로 하고요. 상한액에는 이제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일체 사례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고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이 교통비와 숙식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한번 볼게요. 학교에 근무하다가 교육지원청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변경이 됩니다. 이분은 시간당 100만 원이었는데 비교육청으로 가고 나서는 시간당 40만 원,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외부 강의 등의 제한입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된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늘 그렇지만 겸직에서도 그랬었죠. 공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횟수 상한을 규정할 수 있고요. 이미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나왔었죠.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상한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3번 이상 못 나간다는 거네요. 외부 강의 전자문서 시스템 상신 방법. 외부 강의 등 요청사항 및 사례금 수령액 기재해서 여기 보면 외부 강의 요청사항이 있고요. 금액이 얼마다라는 걸 기재해서 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때는 강의 요청 기관에서 발송한 공문 그리고 외부 강의 신고서를 첨부해서 전자문서로 상신을 하죠. 또 동일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외부 강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한 건으로 일정 기간에 대한 일괄 신고도 가능을 합니다. 사전 신고가 원칙이고요. 따라서 반드시 강의 출강 전에 결제를 하고 부득이하게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례금 등 상세 명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먼저 신고를 한 뒤에 10일 이후에 사전 신고와 동일한 절차로 보완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 보면 이제 외부 강의 결제권자는 기관장 또는 전결 규정상 초과 근무 명령 결제권자가 결제를 할 수 있고요. 이 청탁 방지 담당관이 예를 들면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과나 감사팀에 이제 요구를 보내서 검토, 신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원청에서 할 때는 교육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감사 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죠. 기관장이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청탁방지 담당관이 기관장의 외부 강의 등 신고서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자문서 시스템에 등록하면 됩니다. 신고하는 외부 강의 등이 겸직 허가 대상일 경우 예를 들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외부 강의를 실시하거나 대학교 출강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기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나이스 외부 강의 신고는 불필요하고요. 이렇게 전자민서 시스템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 사례금, 보완 신고는 사전 신고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신 결제를 하면 됩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의 외부 강의 등 신고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등록함으로써 근거를 유지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수기대장 관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학교법인이나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자, 이것도 사례가 보면 굉장히 쭉 보면 굉장히 많죠. 요거 한번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휴직자가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느냐? 우리 휴직에서도 배웠지만 휴직은 뭘 유지를 하죠? 이거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사전 신고 후 외부 강의를 해야 하며 초과 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반환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전 결제와 신고의 차이점이 뭐냐? 모든 외부 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제를 받아야 된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상 사례금을 받을 때는 외부 강의 등을 마친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외부 강의 등의 횟수 제한은 없는지. 청탁금지법상 외부 강의 등의 횟수 제한은 없어요.
다만 행동 강령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나왔지만 학교 기관장은 월 몇 회? 3회 이하로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속성이 있으면 당연히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 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부 강의 등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 숙박비 등은 외부 강의 등 사례금과 별도로 제8조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비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규정에 따라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나 숙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식비, 숙박비는 우리가 일일 한도 금액이 있잖아요. 왜 이러냐? 일일 한도 금액. 지방공무원은 60이죠. 1시간에 40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교원은 100. 여기는 한도가 없었죠. 여기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 강의 등에 해당되는지,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 강의 등에 해당이 된다.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네요. 이거는 저는 또 사례금이 없으면 신고를 외부 강의 결제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례금을 받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근데 신고 대상이 아니다. 외부 강의 등으로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인지,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 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대요. 다만 소속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우리 그 겸직 허가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고액을 이렇게 겸직을 해서 수익을 창출했을 경우에는 그 노력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자신의 직무에 태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연간 상한액은 없지만 이 돈 금액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 1,000만 원 혹은 뭐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시간을.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제한을 할 수도 있겠죠. 사례 10. 강의 등의 대상 및 내용은 같지만 강의 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강의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 대상인 외부 강의 등에 해당이 된다. 지급 대상은 사실은 이거는 질문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죠? 강의 등 대상 및 내용은 같지만 강의 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 대상이 되느냐. 당연히 뭐 이거는 판단은
이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사람을 부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아마 강의료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강의 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 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 대상인가요? 자, 일자가 같더라도 뭐가 다르면 대상이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의 원고료도 포함이 되나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 강의 등과 관련하여 교직원 등에게 제공되는 일체 사례금은 포함되며, 요거는 상한액에 상한액에 포함이 되죠. 아까 뭐는 포함이 안 되죠? 제외되는 거는 교통비, 실비 수준의 교통비, 뭐 식비, 숙박비 되겠죠. 근데 요거는 사실 출장비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사례 13. 공직자 등이 겸직 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공직자 등이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 강의에 해당하지 않죠. 또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이건 외부 강의 아니라고 했죠. 아까 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해서 위촉 선출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 강의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수당도 강의료가 아니라 위원회 수당으로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 강의 등에 해당이 되나요? 이 경우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교환하는 회의 형태이므로 외부 강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위에서도 이 회의 형태인가 아닌가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교직원 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 공연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 강의에 해당하나요? 요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또 회의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외부 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나왔었죠. 교직원 등이 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 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나? 이것도 아닙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의견 정보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이것도 수당도 또 다르게 나가죠. 온라인상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 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매체만 다르지 외부 강의에 해당이 되죠. 위에서도 이게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양식을 한번 볼게요. 외부 강의, 요거는 이제 출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 강의 등의 신고서, 요청 공문 사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올릴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사실은 횟수하고 금액도 명시를 해서 우리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는지도 했습니다. 보면 이제 신고서에 이제 부침으로 나와 있을 때 어떤 형태인지, 몇 회를 하는지, 이 금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좀 나와 있었고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총액이 있고 지금 교통비, 숙박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실비 수준에서 또 따로 나와 있다는 것이 보이죠. 이건 초과 사례 지금 신고서입니다. 지방 공무원은 60만 원 1회, 교원은 100만 원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벌써 한 30분 가량 됐기 때문에 교원 휴가 업무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 외부 강의와 관련된 걸 강의 하나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휴가와 관련된 건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응원의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